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那个， 들리시나요? 那个各位老师，你们可以听到教授的说话的声音吗？可以的。네， 교수님 잘 들립니다, 모두. 아, 네. 제가 지금 오늘 고향집에 와가지고 평소랑 좀 장소가 바뀌었죠? 教授说他现在是回到他老家了，在他老家给大家上课，所以就是确认一下大家能不能听到正常听到他的声音。 백민여 선생님은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집에는 컴퓨터가 모니터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因为也到了咱们的上课时间，教授说是直接先开始上课。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분산이랑 상관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咱们上节课的话就是学了那个相关分析，还有一个就是那个公分散，就是一共就是说学了这些就是相关的这个原理。 기억이 나시는지요? 各位老师还有就是记得的吗？ 다들 어떠세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有，就是有老师有印象吗？ 우리 저우단 선생님 혹시 지난 시간 내용 중에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지? 周丹老师上节课学的内容就是你有记得的部分吗？有记得就是那个分散的那个变化质量，在计算样本方差时，除的是 n 减一。老师，你能再说一下吗？听不清楚，你那边有点声音有点乱。就是分散的变化质量，在计算样本方差时除以 n 减一，而不是 n。 저번에 배울 때는 이거 분산값이는 이거 재고 빼고 그거 재고 빼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你刚刚说除去那个什么方差之后等于什么？在计算样本时除以 n 减一。 샘플량이 그거 n 나누기 1 이렇게 빼는 거예요. 빼는 맞아요. 공식을 이거 배우다고 했어요. 그쵸. 우리가 이제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我们就是先简单的复习一下上节课学的东西，然后再讲，就是接着讲今天的课。 우리가 한 3, 4주차 정도에 이 분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我们大概就是应该有2、3周的时间吧，一直都是学的这个分散。 분산이라는 거는 여기 population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이렇게 구했었죠. 그래서 뺀 거에서 제곱을 하고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눠줬었죠. 然后现在教授给大家画的这个就是刚刚他讲的那个什么下面的这个 i 等于1啊等等这个公式，就是说咱们当时学的这个求这个分散的这个公式。 네, 그래서 어떤 값에서 그 자료의 평균을 빼준 다음에 제곱을 하고 더했었습니다. 然后这个的话就是讲的一个值，然后先减去就是它的这个平均，然后再看它的这个方差减去这个 n 减一。 이제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샘플에 오면은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1로 나눠준다는 게 다른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然后同样的这个样本量，也就是使用它箭头标的这个 xi， 然后减去 x8 的这个里面的这个就是计算公式，就是继续就是计算就好。 여기 이제 population하고 샘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但是下面在第二个就是第二行英文里面，它出现了一个什么 samples，就是说就是针对这个给大家再讲一下。population이라는 거는 한국말로는 전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然后首先就是可以看一下他写的那个 population 这个，就是说那个英文单词，在韩文的话就是说它是读作什么仓集，就是像类似于中文的话就感觉是全集。 요거는 이제 샘플은 우리 이제 표본이라는 말을 쓰죠. 然后在这个就是全集这合集里面这个圆圈的话，我们可以把它称作 sample， 就是标本。 아마 샘플이라는 말, 이 단어 자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相信就是各位老师应该关于 sample 这个单词就是听到的也挺多的。 이 샘플이란 말은 언제 쓰나요? 你们觉得什么时候就是说这个叫做 sample 的这个单词会经常出现或者是用到？ 대답해 보실 분? 有可以回答的老师吗？在我们需要进行对比实验，或者是选取样本进行数据对比的时候，就需要用到这个 sample。 어떤 그 비교 실험 같은 거는 할 때는 이런 샘플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샘플이라는 거는 언제 쓰냐면 어떤 조사 같은 걸 할 때 많이 들어본 말이죠. 就是一般的话，我们就是比如需要一个调查，就是说抽查的时候， 요 샘플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국을 끓인다고 생각하고 스프 然后大家可以把这个样本就是想成一锅汤，在煮汤的时候，教授说， 국을 끓일 때 이 국을 다 먹어야지만 우리가 맛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국 끓이다가 이제 간을 보잖아요. 이렇게 맛을 싹 보고 이 국이 짠지 싱거운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죠. 然后这一锅汤就是说你不需要全部去喝掉，然后就是说去看它，就是全部喝了去尝它的味，不需要全部喝掉嘛。你如果想知道它的味道，只需要尝一口就可以了。 이 전집이라는 말은 이 국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然后在这里就是说咱们刚刚讲的这个全集、合集、正方形，它就是指的这整锅汤。 이 표본이라는 거는 이 국을 한 숟갈 뜬 거를 의미하는 거죠. 然后在这里这个标本的话，它就是说你为了尝这个味道，然后就是尝的这一勺汤，其中这一勺汤就是你的标本。 한국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은 몇 명 사람들 한 1000명 정도의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고 전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유추하는 거죠. 然后如果是韩国在就是选大总统，选这个总统的时候，他们就是说会那个就是先选取1000个人吧，然后去就是调查这1000个人，然后他们的这个意向是什么样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 숟갈을 떠먹어 보는 거는 왜 떠먹어 보는 거죠? 요 국 전체가 얼마나 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샘플을 뽑는 건 결국은 이 전집의 값을 알기 위해서 뽑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然后在这里我们可以看一下，教授就是说为什么就是说我们就是说需要就是说这个标本，其实就是为了拿这个用这个标本，然后去推测呀，或者说去看出它就是去看出它的这个合集的这个数据。 그래서 우리가 이 전집에 대한 값은 그리스어로 쓰고요. 그릭으로 쓰고 요 샘플에 대한 거는 알파벳으로 쓰게 됩니다. 然后这个里面的话，在那个 sample 的话，我们就是会用这个什么 alpha， 然后就是说去表示，然后它们全面的那个合集的话，我们可以用刚刚教授写的那个什么 Greek 的这个单词去表示。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x 바라고 써 있죠? 我们可以看一下，就是最下方的这个公式上，它写的是一个 x bar 的这个就是值。 그리고 여기 population에서는 mu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mu라고 읽거든요.
然后在那个就是说它类似于就是说读的一个类似于就是一个 u 的这个括号里面这个值嘛公式嘛，就是读作这个 mu。 요게 이제 이 그리스어 알파벳으로 M에 해당하는 글자거든요. 민을 나타내는. 然后这个的话就是说你们也可以把它看成是一个就是类似于就是说平均。 이게 민의 M 요거를 그리스어로 바꿔서 이렇게 뮤 이렇게 씁니다. 然后在这个里面的话，它只是就是说把它这个看作就是公式里面的话，就是可能把它改成就是说类似于这个平均的这个方差。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는 요 표본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분산으로 와보겠습니다. 然后在下一节课的时候，我们会学习就是说怎么去选取这个样本。然后现在的话，我们再重新就是回顾一下上周学的这个知识。 지난 시간에 공분산 설명을 드리면서 공분산이라는 거는 코베리언스이기 때문에 코 더하기 베리언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然后这个的话，因为上节课我们讲过这个，就是说分散的话，它用这个英文看的话，它的这个前面的这个抠值是分开的，就是你们可以把它看成这个抠，然后加去这个 variance， 就加去后面它这个英文单词。 기본적으로 이 베리언스는 아까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냐면은 이렇게 구한다고 했었죠. 뺀 거의 제곱 이거를 나눠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然后这个的话，就是刚刚前面的这个减去的这个公式，包括到下面除去 n 减1这个的话，是求它这个分散的这个公式。 요거를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现在教授把这个公式就是一点点给它拆开之后，就是给大家看一下这个公式的具体的这个过程。 제곱을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 쓴 거죠. 现在是把它的这个方差就是给它展开之后，是它现在的这个就是公式。 이제 x에서 x의 평균을 뺀 걸 두 번 곱했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y에서 y를 뺀 것으로 바꿔주면 공분산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然后在这里面的话，就是说它如果要去求这个分散值的话，就是说在它这个公式里面，就是用成这个刚刚教授画的这个 y， 然后再减去它的这个 y bar值。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x와 y의 공분산을 구하는 게 되는 거죠. 然后现在这个公式就是说教授画的这个公式就是求这个 x 还有 y 的它的这个分散值。 그래서 만약에 키랑 몸무게를 키가 x, 몸무게 y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教授现在给大家就是举个例子去算一下那个身高和体重。现在我们假设身高是 x， 体重是 y。 예를 들어서 전체 사람들의 평균이 뭐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키가 172가 평균이고 몸무게가 70kg가 평균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68에 65kg 이런 사람도 있겠죠? 然后我们来看一下，就是说这个平均身高，我们把它假设为就是172，然后体重的话是70公斤，然后这个时候肯定也会有就是168，然后或者是65公斤的人。 여기 공분산 구하는 식으로 가지고 와보면 그 168 빼기 172 요거 곱하기 그 65 빼기 70 이렇게 되겠죠? 如果利用这个求这个就是说那个分散值的这个公式去计算的话，就是这个16就是168减去172，然后再乘以65减70。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서 플러스 2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然后就是说可能现在就变成这个-4，然后乘以-5，再等于20的这个值。 그러면 이 사람이 키가 평균보다 작은데 몸무게도 평균보다 덜 나가요. 그러면 이 둘 키하고 몸무게 관계가 이렇게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키가 평균보다 작으니까 몸무게도 평균보다 작고 키가 평균보다 크니까 몸무게도 평균보다 많이 나가고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然后这就是说可能有的人的就是身高的话，他可能就是说和平均值相比的话，他可能个子会更矮，或者身高也就是体重的话也会更轻，但是应该也会有就是相比较平均的话，他的这个体重就是说可能会体重也会就是重，然后身高也会高。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플러스가 나오게 되는 그게 이제 요 얘에 해당하겠죠? 然后之前的话，咱们讲，如果它是以同样的方式，就是说去变化的，就是说跟着随着这个平均值个子比平均值高的话，可能就是体重也就是随着就是比平均值大嘛。然后这样同样的方式就是现在教授用这个箭头画的说的那个什么正，然后就是变成负。 여기에 이제 175에 76kg인 사람이 있다면은 이건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죠? 175 빼기 172 곱하기 76 빼기 70 이렇게 돼서 3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1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然后如果就是说是那样子的话，它就可以把这个就是它的这个就是说方向的话是一致的话，就是175减去172再去乘以下面它画的这个什么76减去70。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인 값들이 많아지면은 그 두 개의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如果就是说得的这个正的值相正的值，就是说会比较多的话，就是代表着就是说你现在的这个变量，就是说它们都是就是朝着同一个方向然后去发展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분산을 가지고 두 변수의 관계를 유추할 수가 있다 말씀드렸었고요. 所以就是说就是给大家讲一点，就是利用这个就是分散的这个公式，我们可以去推测出这两个变量之间的关系。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공분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분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단위가 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但是在这个分散里面还会出现一些问题，就可能是根据它的这个单位，然后它的这个值会有变化。 그래서 뭐 키가 170에 70kg였는데 요거를 미터랑 톤으로 바꾸면은 키가 뭐 1.7m에 0.07톤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공분산은 한 10,000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겠죠. 然后就是说，如果它的就是使用的这个单位，刚刚我们用的是那个厘米或者是公斤嘛，如果把它换成吨啊或者米的话，可能就会发生一些就是差异。 그래서 공분산이 플러스면은 그냥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공분산이 마이너스면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밖에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공분산을 통해서는. 就是说这样子的话，就是说我们就是没有办法通过这个分散的公式去推测出它的这个变量是向着这些变量之间是向着同一个方向就是去发展的，还是不同的方向去发展的。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스케일 조정이라는 방법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스케일 조정을 하느냐면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 거죠. 然后为了解决这个问题的话，我们需要利用这个下方的这个 scale 这个方法，然后就去调整它。它这个 scale 的这个方法的话，其实就是说把它的这个平均，就是把它的这些平均给就是说加在，就是平均集合在一起去算。 여기는 이제 x, y의 코베리언스고 밑에는 이제 x의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然后用它这个方法去算的话，就是说它利用的这个公式是现在教授在这个 PPT 上写的，就可能把它的这个什么平均，还有刚刚讲的那个什么谬值，然后就是去分开来。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공분산에 센티미터 킬로그램이었으면 여기 이렇게 단위가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에 또 단위가 이렇게 있겠죠. 센티미터 킬로그램.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돼가지고 다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단위들이. 然后在这个里面的公式里面的话，其实它原本就是本身的这个单位，它本身换算的这个单位也是就是存在的，无论是它的这个公斤还是它的就是厘米。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단위를 표준화해가지고 상관계수라는 거를 만들어냈고 이 상관계수는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那之前的时候，我们就可能之后的话，就是推测出现在 PPT 上最下方的这个负一啊，或者是就是这个负一小于等于的这个 crow 的这个 x y 的这个值。 그래서 이렇게 산점도를 그려보면은 x와 y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然后通过这个散点图，通过画散点图的话，你们也就是可以推测出这个 x、y 值的它们的这个关系。 이렇게 x하고 y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면은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까운 값이 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마이너스에 가까운 값으로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으로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것들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然后像第一个散点图的话，它们就是朝着同一个方向，然后可能就是就是说递增的这种趋势吧。然后这样的话，它可能就成为这个正相关，就是正的一个关系。如果是递减的话，就是相同的这个方向，递减的话，它可能就是说这种负相关。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H번 같은 경우에 어떤 지점까지는 상승을 하고 어떤 지점부터는 하강을 하는 경우에 X하고 Y의 관계는 실제로 존재하죠. 이런 관계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관계수는 0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但是上节课的话还说过，就是会出现像最后一个图上的这个相关图的这个关系，像这个关系的 x 和 y 的这个关系的话，就是说它前半部分的话，可能就是说是一个正相关，后面就变成负相关的这种关系了。这样的话，它也是代表它这两个变量之间是存在着就是相关关系的。 그래서 상관 분석을 가정할 때 중요한 것이 선형성을 가져야 된다. 얘 같은 경우는 선형성을 가지지 않죠. 然后其实就是刚刚讲的那个求相关关系的时候，第一个比较就是重要的就是那个线性关系，像这个我们现在看到的这个的话，它是没有就是说线性关系的。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고 등 분산성 호모스케다스틱 요거는 뭐였냐면은 어떤 지점에 이렇게 만약에 산점도가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한 지점에만 이렇게 많이 찍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분산이 과소 추정되거나 과대 추정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第二点的话，就是说那个等方差性，然后看一下这个等方差性的这个图的话，是教授现在画的这个图，可能就是图中的话一些聚集的就是变量的点，就是它就是在最下方开始的这一部分就聚集的很密集，然后上面的话就是说分布和下面的分布不均匀，这样的话就可能把这个值变得就是说过大或者是过小。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뭐 네,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의할 때는 상관 분석 같은 경우에 요거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된다. 요거 말씀드렸었죠. 然后前面的时候还给大家讲了，在分析这个就是解释相关分析的时候，一些需要注意的点，就是说你们在分析相关分析结果的时候， 이 두 개의 변수가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就是说这个相关关系的话，就是就算是他们就是说这个结果是存在着这个相关关系的，但是并不意味着他们之间存在着因果关系。 그래서 오늘은 이 상관 분석을 이제 쓰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 상관 분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회귀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所以这一节课的话，咱们就是说，在这个相关分析的这个基础上，然后再进一步的给大家介绍一个就是方法，就是回归分析。 회귀 분석은 영어로는 reg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然后现在教授写的这个 regression 就是这个回归分析的它的这个英文。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런 예제인데요. 상관과 인과 이런 것들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然后就像之前说的，就是说它是求这个因果关系嘛，就来看一下它的这个相关还有因果。 보시면은 시민 1인당 경찰의 수가 많은 도시일수록 범죄율이 높다. 이거를 A라는 학생이 이야기를 했어요. 然后我们现在先就是来看一下第一个的它的这个例子。第一个例子的话，就是讲的一个就是说市民，就是说他的可能就是说每个人就成为这个警察的这个数量，就是说成为警察的数量，包括就是说和他这个犯罪的这个数量，就是可能就是随着这个警察数量值吧增多，然后犯罪率也会高。 이렇게 되겠죠. 시민 1인당 경찰 숫자가 늘어날수록 범죄율이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如果把这个关系就是用图画出来的话，就是现在教授画的这个相关的这个图，可能就是说这个警察数增多，然后犯罪率就是也会就是向上增长。 이 상관 분석 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경찰 숫자를 줄이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如果就是利用这个相关的这个因果关系去说的话，肯定有人会说，那为了就是减少这个犯罪率，直接把这个警察数去减少不就可以了吗？ 어떤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还有一些就是说，可能就是说其他的，除了这个想法的话，可能就是说你们觉得就是说平常就是听得多吗？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 범죄율이 높으니까 경찰을 많이 둔 게 아닐까? 이게 이제 오히려 합리적인 추론에 가까운 거죠. 所以就是刚刚你们听了之后，也会就是在生活中就算听了，也会觉得就是就是感觉这个就是听了之后觉得不可思议，就是肯定就觉得没有办法去信任的，然后就会说他不是因为犯罪率高，所以就是很多人会觉得因为犯罪率高，所以才配备了很多警察。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통계를 어떻게 돌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로 맞는 통계 분석이냐를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所以在这里面进行这个回归分析的时候，就是相比较其他的那个值，可能就是说你的推论，刚刚教授说就是那个在这里的话，推论的话是比较重要的一点。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인과관계로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然后在这个里面，他在最下方的时候就是有说，就是可能这个警方的这个数量和犯罪率之间的话是有着高度的关联，但是没有办法去判断他们之间是有着因果关系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 변수 사이에는 도시의 크기라는 변수가 있어서 도시가 커지면 사람이 많아지니까 범죄가 늘어난 것일 뿐이다. 사람 수가 늘어난 거에 따라서 범죄 수가 늘어난 것이지 이게 직접적인 그 범죄율하고 경찰 숫자하고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요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然后在前面的时候，我们就是有去说到这个可能就是他的这个警察的这个数量和就是犯罪率的话，它是不存在这个因果关系。然后后面话的是看的就是城市，根据这个城市就是城市的大小，可能随着城市的这个变大，然后警察的这个数量就是说可能就是警察和这个犯罪率也会随之增加。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나는 매일 시체를 보러 간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然后之前教授就是有读过一本书，那本书的名字叫做《我每天都会读书》。 그 책에 보면은 이 우리나라 죽음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재밌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살면 살수록 타살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然后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을 확률이 높은 거죠. 然后在这个里面的话，就是说里面就是有一个很有意思的，就是那个关于统计上的一点就是知识，在那里面他们讲就是在韩国首尔就是说生活的话，然后它的这个就是破产率会高。 반면에 이 가장 낙후된 강원도 지역으로 갈수록 타살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然后如果是在这个韩国，就是说其他那个江原道吧，如果是在最下方江原道生活的话，它的这个就是说破产率会降低。 반면에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가장 낮고 강원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통계로 보여줬는데요. 然后在这样的话，就是说自杀率的话，也是首尔的自杀率就是说会比较高，然后就是江原道的话，可能它的这个自杀率就是会比较低。 이 선생님 말에 따르면은 이 자살률이라는 것이 실제로 타인하고 얼마나 접촉을 하느냐 그 심리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강원도 사람들은 밀집되어 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서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적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然后，所以这个学者在书里面，他就因为他最终可能研究的就是自杀率的关系嘛，然后他就研究说，可能就是这江原道生活的人，就是说比首尔的这个生活的这个自杀率就是要低嘛，可能是因为他们这些人就是说工作的关系，就是他平常就是下了班之后的话，可能就是说见的人的话也不是很多，然后自由相对起来就是时间上也比较自由，可能是因为这个原因。才导致了就是江原道地区的话自杀率会比较低一点。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상관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두 변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어서 그러니까 어떤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给大家就是说这些例子的原因，教授说是想让大家知道，就是通过这个回归分析的话，你是可以去证明，就是说他们之间的这个因果关系的。 네, 이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 어떻게 유래가 되었느냐, 요거를 살펴보면은 이 갈톤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我们先来看一下回归分析的由来，然后首先提到回归分析的由来的话，就是说会有一个就是叫做 Carton 的这个学者。 대학자죠. 그래서 대갈통. 죄송합니다. 이 유명한 학자인데 아버지의 키하고 아들의 키가 상관이 있느냐 이거를 조사를 해봤어요. 然后这个学者的话，他调查了他爸爸的身高，然后和就是说自己儿子的身高。 그래서 X축에는 아버지의 키를 놓고 Y축에는 아들의 키를 놓고 이제 점을 찍어 본 거죠. 然后在这里的话，就是 x 这个轴的话，就是他父亲的这个身高值，然后 y 轴的话就是他儿子的这个身高值。 그래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키가 아주 작은 사람, 키가 작은 아버지에게서는 그래도 그 아버지만큼 작지는 않은 아들이 태어났고요. 然后就通过这个结果，他就是看出，虽然就是说可能他爸爸的身高就是很矮吧，但是他的儿子其实儿子的身高反倒就是说比他的爸爸要高。 그리고 키가 아주 큰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그만큼 크지는 않은, 그래도 크긴 크지만 그만큼 크진 않은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然后，但是如果相反是就是身高比较高的爸爸的话，他的儿子就是说虽然身高也高，但是并没有就是说特别高的那种。 여기 1번에 해당하는 아들 같은 경우에 아들들의 키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평균에 가까워졌죠. 아주 낮은 값이었지만. 然后这个就是像教授画的这个的这个数值的话，可能就是说儿子的就是身高就是比较高，就是象征性就是比较高一点的，但是就是更接近这个平均数。 그리고 2번에 해당하는 학생 같은 경우도 아버지의 키는 최상위권이었지만 아들의 키는 조금 더 평균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죠. 然后就是第二个，就是他画的2的话，就是说这是这个爸爸的这个身高值，但是相比较爸这个身高值的话，可能儿子的这个身高值更接近这个平均数。 아버지 키 기준으로 보면은 아버지는 2등으로 큰 사람이었는데 아들 키 기준으로 보면 세 번째로 큰 사람이 됐잖아요. 然后就是以爸爸的身高值为基准，就是去看和这个儿子的身高值为基准去看的话，它的就是值不一样。 사람들의 키가 점점 평균으로 수렴해 간다. 아주 작은 사람들은 조금 더 커지고 아주 큰 사람들은 조금 작아지고 이러면서 점점 평균에 가깝게 회귀한다. 이렇게 이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런 분석을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는 말로 쓰게 된 겁니다. 然后在这里的话，就是说他的这个可能本来就是他的这个平均值，爸爸的平均值比较小的话，但是也许儿子的话就是会个子也会就是稍微比他高。如果就是个子很高的这种情况下，有可能就是说他儿子的就是身高的话会比较小。就是说这一事实的话，就是说是咱们就是之后的话，就是为了验证这一事实，就是而去就是进行的这个回归分析的发明的回归分析这个方法。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아버지의 키를 알면 자녀의 키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然后这样的话就会想着，就是如果知道了爸爸的这个身高值，是不是就能够去推测出儿子的这个身高？ 그래서 아버지의 키를 가지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렇겠죠. 아버지의 키가 크면 자녀의 키가 클 확률이 높죠.
然后从这个就是说从那个遗传的因素上来看的话，可能就是爸爸身高如果高的话，儿子身高也会高。 저기 최근에 무슨 인류학자 분이 쓰신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인종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해요. 인종에 따른 키 차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되게 낮은 편이고 이 부모 세대의 영양 공급 이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면은 되게 키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 애들이랑 같이 먹으면은 미국 애들만큼 커지고 그다음에 뭐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랑 같이 먹으면 이 서양 사람들이라도 일본인들만큼밖에 안 크고 이런 게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然后教授之前看了一本书，就是说他在那本书里面的主张就是说，其实这个人的这个身高其实不会随着就是人种就是说种族的这种性别，然后不会受到种族的这个影响，就是更多的是受到可能就是说父母给的就是说平时的吃的一些东西的这个营养值，就是可能受这些因素的影响。假如就是说这个人他是在美国长大的，可能他的身高值的话更接近就是美国那边人的身高。如果他是在日本生活长大的话，可能他的身高更接近于日本的这个那个平均身高。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산점도가 그려져 있죠. 이렇게 검은색 점들이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在这个上面的话，我们可以看一下就是中间的这个散点图。 이렇게 점이 찍혀 있을 때 어쨌든 키가 아주 큰 사람이랑 아주 작은 사람들을 빼면 대부분 이 평균으로 회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然后我们在这里可以把这个就是这里面的就是最大的值和最小的值，就是给它先去减掉。 그러면 여기 찍힌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하나의 직선을 쭉 그으면 이 선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키만 알면 대략 아들의 키가 여기쯤 있겠다.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这样子的话，就是说它们中间的话，就是说只有是这个就是散点图是成一条直线这样子延续的嘛。然后在这里的话，你通过这一条关系的话，就是大概能够推测出就是可能他儿子的这个身高值的位置，就是红线画的这个位置。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y는 ax 플러스 b 하는 1차 방정식 형태로 1차 함수 형태로 이걸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然后利用就是说这个现象的话，我们可以就是说制成 y 等于 ax 加 b 的，就是说这个公式。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뭘까요? 결국에는 이 회귀 분석에서는 뭘 알아내야 하는 걸까요? 然后在这里你们觉得最重要的是什么？就是说在回归分析里面，我们最想知道的是什么？ a 값이랑 b 값을 알아내면 되겠죠? 在这里我们就是求这个 a 还有这个 b 的，就是说它的这个值。 여기 이제 a, b 여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a고 여기 b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然后在这里就是可以这个相对应的这个数字就是 a 的这个值和我们可以假设这个是 a 的值和 b 值。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 하나를 딱 그어야 되는데 다음 거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通过就是下一页的这个内容，教授说再给大家好好的去解释一下这个原理。 그래서 이제 y는 ax 플러스 b 형태에서 a와 b를 추론한다 돼 있죠. 然后在这里面的话，大家可以看一下，就是说它的这个 y 等于就是 x 加 b 这种形态的话，就是说可以去推测出 a 和 b。 조금 더 수리적으로 오면은 여기 이제 yi라는 거를 보면 이거를 이 a b라고 써 있는 거를 베타 제로로 바꾼 거고요. 然后在这里面的话，就是教授画黄色线的这个公式的话，这个贝塔的这个值其实就是那个 b。 여기 a 같은 경우는 베타 1으로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然后 a 值的话是这个贝塔1。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썼던 식에서 ax 플러스 b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하나의 선만 의미하는 거잖아요. 然后刚刚咱们在前面就是画的这个公式的话，它只是相当于就是一条线形。 근데 아까 찍힌 점들을 보면은 이렇게 x하고 이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위아래로 찍혀 있었죠.
在前面那一张的话，那个散点图大家还记得吗？就是中间的这一条线的话，它周围的这个点，就是说就是上下这样分布的。 결국은 이 하나의 선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에러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러 i. 所以就是说这一条直接用这一条线的话，就是可以去说明它所有的关系。所以代表的这个就是这条线的话，就是我们现在在上面看到红色圈圈里面的这个 L 值。 평균적으로 이 선이 전부 대부분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표시한 요 노란색 점 같은 경우에 요런 점 같은 경우에는 요 선에서 이만큼 벗어나 있죠. 然后因为前面讲了这个，在这个散点图里面中间的这一条线的话，它是可以解释，就是说所有的这个关系嘛。然后那个我们看的这个公式，就是代表的其实教授画的这个黄色的这个区域，这些点点其实就是咱们的这个公式的这个值。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에러 텀이라고 부르고요. 에러 i 이렇게 써줍니다. 然后在这里面的话，就是说我们会把它称作什么 Li 这个值，然后去在公式里面会用 Li 这个值去表示。 항상 이제 에러 텀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요 선 하나로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에러라는 것을 넣어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就是当这一条线不能说明就是所有关系的时候，我们需要用这个 Li 这个值，就是说去就是把它放到这个公式里面，然后去解释就是其他的这个去解释和说明其他的这个关系。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단순 회귀 분석. 我们今天就是要学习的内容的话，就是说那个单纯回归分析。 단순 회귀 분석은 이제 영어로는 심플 리그레션이라고 하고요. 然后在这里的话，就是教授给大家在那个写的这个 simple 的这个是这个就是刚刚咱们讲的那个什么单纯回归分析的这个英文。 그러니까 x가 하나인 변수, 그러니까 x가 하나인 그 회귀식 이걸 나타내는 게 이제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其实这个简单的就是说回归分析的话，就是说当这个 x 值它只有一个的情况下， 여기서 이제 x가 하나만 있으니까 이런 건 단순 회귀 분석이 되는 거죠. 然后就是当这个 x 就是刚刚咱们讲的应该是它的这个因变量自变量只有一个自变量的时候，就是会用这个单纯回归分析。 이제 여기서 요런 식의 요런 이 베타 제로, 베타 1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요거를 조금 바꿔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然后如果是它就是变数只有一个的模型的话，咱们把公式写下来的话，就是现在刚刚教授用这个红色写的 y 的这个公式。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임금 수준을 그 예측을 하고 싶을 때 이 사람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겠죠. 여기에 교육이 들어갈 수 있겠죠. 然后如果我们要去现在就是拿着这个人的举个例子看某一个人的工资的这个水平，工资的水准，其实通过他的这个工资，你是可以就是推断出他的这个教育他的受的这个教育的这个程度的。 일반적으로 딱 교육 수준만 안다고 해서 이 사람 임금이 바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뭐 다른 거 부모님의 뭐 재력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또 있을까요? 뭐 이 사람의 IQ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如果在这个可能在这个里面的话，就是他的这个工资，就是影响到他工资的这个因素，可能不仅仅是这个教育吧，也许有可能是由于他父母的财力，或者是就是说他本身的自己的什么一些那个什么 IQ 值或其他的一些因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의 변수들을 넣는 거, 요거를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하고요. 如果是像这样的情况，就是影响它的这个变量不只是一个的话，是多个的话，我们就可以把它称为多重回归分析。 이것이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所以它也就是叫做什么 multiply 这个就是多重这个回归。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어떤 변수를 설명할 때 딱 하나의 변인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但是在平常的情况下，就是大部分你要分析的这个东西，可能它的这个变量不可能就是一个。 실제 분석에서는 이 다중회귀 분석이 쓰이지만
요 이론, 회귀 분석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을 먼저 공부합니다. 虽然就是可能相比较简单回归分析的话，这个多重回归分析的话用的会比较多一点，但是我们需要就是从这个简单回归分析，然后开始去学习它的这个理论知识。 그래서 오늘은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조금 10분만 쉬었다가 25분부터 다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 我们先休息10分钟，然后接着就是休息到10点25，然后再接着上课。 네, 잠깐 쉬고 25분에 만나요. 然后10点25的时候上课，大家可以休息了。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我们现在开始接着上课了。 아까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거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단순 회귀 모형을 바탕으로 이론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다중 회귀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在刚刚的话，咱们就是应该是讲到了这个，就是说简单的这个回归模型，简单回归的这个模型部分，就是说利用它的这个前面的话可能看到都是它的这个公式，后面的话就是具体看一下简单回归分析的模型。 여기 이제 있는 그림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산점도를 그려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산점도. 然后通过它的这个散点图，我们就可以更好的去了解它的这个简单回归分析。 예,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키, 뭐 이렇게 뭐 몸무게겠죠 아마. 我们就是可以假设身高、体重。 그러면 선을 어떻게 그려야지 제일 잘 그은 선이 될까요? 你们觉得这一条线要怎么样子去画？然后它这个身高和体重的话，就是关系，就是可能就是能够更好的就是串联起来。 제 친구 중에 그 경제학과 나온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교수님이 무슨 숙제를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근데 이렇게 산점도를 그린 다음에 요거에 맞는 회귀선을 그려와라. 그게 이제 숙제였대요. 然后教授有一个朋友，就是说他的教授就是布置了一个作业，让他画一个这个回归线。然后教授现在画的就是说他朋友之前交的这个作业的这个回归线。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딱 보고서 아 대략 한 요 정도 선이겠구나 하고 그냥 쭉 엑셀에서 그냥 선을 이렇게 그리기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일자로 그어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져왔더니 교수님이 그거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온 거죠. 然后这个朋友他就直接就是在这些点之间，就是在他的这个中间直接画了这条回归线。然后他的教授说你这样子画就是说是错误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통계학과 학생일 때여가지고 그 말을 듣고 너무 웃겼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그냥 이 위에다 선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겼습니다. 然后教授的话，他自己就是学统计学的嘛。当他知道了、听说了，就是说这个事情之后，就觉得特别搞笑。就是说，就是怎么可能就什么都不想，就直接在这个中间就是画一条这个线。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但是就是他之后的话，就是再想了一下，可能就是也有可能有人就是说会这样子去画这个回归线。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엑셀에 보면은 요 산점도를 그린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은 회귀선 그리기라는 게 그 있어요. 就是在画这个回归线的时候，就是说它不是直接就是让就是你去画的这种回归线图，而是通过这个散点图，画了散点图之后的话，你再去点击求证这个回归线，它就会自动的就是把回归线画上去。 그래서 거기서 회귀선 추정을 누르면 그 엑셀에서 자동으로 그려주는데 이 친구가 그거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찍 그은 거죠. 然后那个朋友就是说不知道，就是通过那个就是在散点图里面可以就是电脑画出来这个回归线，他自己就直接用手，然后就那样的画上去了。 그럼 엑셀에서 그려준 거랑 이 친구가 그려준 거, 이 친구가 그냥 그린 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你们觉得在这个电脑里面，就是自己画的这个回归线和这个朋友用手自己这样画的回归线会有什么样的差异呢？ 어떤 기준으로 요 직선을 쭉 그을 수 있을까요? 你们觉得就是用一个什么样的这个基准，就是说用一个什么样的这个标准，然后去画的这根线？ 어렵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요 점 있죠? 한 점. 然后是不是有一点难？然后这个的话，教授说你们先看其中的就是这个他画的这个大圆点。 이 점이랑 이 회귀선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看一下这个圆点和这个回归线之间的这个距离。 그럼 요만큼이 되겠죠? 요거를 이제 A라고 하고 또 두 번째 점을 찍어서 거기는 이제 또 B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然后再看一下第二个点和这个线之间的距离，就是第一个之间的这个点和线之间的距离，把它称作 A， 第二个称作 B。 여기 이제 C라고 하면은 여기 요 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렇게 재가지고 요거 C라고 하고 然后 C 的话，你们可以把它看成就是它下面画的这个点和线之间的距离。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제곱을 해서 더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얘네만 다 더하면은 0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 더해가지고 다 제곱을 해가지고 더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这个的话，其实是把它们这些每个点和线之间的这个距离，就是说都把它就是看作它先把它按照平方吧，然后之后再去相加。 그래서 요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면은 요 떨어진 거리 중에 최소가 되는 값을 얘가 찾겠죠? 然后这样子的话，就是说在它的这个所有，在它这个所有的平方，就是说二次方的这个和，求出所有的这个二次方的这个和的话，就可以看出它的这个那个基准。 우리가 요 빨간 선을 1번이라고 하고 파란 선을 만약에 여기 2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해볼게요. 我们先就是画两条线，第一个是红色的，把它称作1，就是第一个线，然后第二个把它就是再画一条第二条线。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었던 A 값은 요 선하고의 차이만큼이 이제 A 다시로 바뀌겠죠? 然后就是在第一条线，就是不是第二条线蓝色的这个线，然后和它这个点之间的这个关系，我们可以先用作 A1 或者说 B1 去表示。 그러면 근데 A, B는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C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就是 A 和 B 的话，就是说在第二条线之间，可能它们的这个关系距离差异也不是很大。但是 C 的话，就是第二条线和 C 点的话，可能距离就很大。 이런 식으로 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제곱합이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然后如果就是说和它这个点和这个平均值离得越远的话，其实它的这个平方的话，就是可能会变得就是越来越大。其实就是现在我们所看到的第二条线的这种情况。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제곱합이 커지게 되면은 안 좋은 추정이 되는 거죠. 이게 평균 이 점들을 잘 설명 못하는 선이 생기는 거지 2번처럼. 所以就是说，当它的这个平方跟就是说变得越来越大的时候，就是说是没有办法就是去更好的去解释它的这个平均值的，就是咱们画的第二条线的这个情况。 그래서 요 하나의 선을 그릴 때 이 최소 자승 추정법이라는 걸 바탕으로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 요걸 바탕으로 추정을 합니다. 所以就是在画它这个回归线的时候，我们就是会遵循这个最小的自乘估计法。 이름만 봤을 때 어렵잖아요. 최소 자승 추정법 이게 이제 어려운데 실제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 회기선과의 거리 요걸 바탕으로 값을 구해가지고 제곱해서 더하는 게 최소가 되는 걸 찾는다. 이런 개념인 거죠. 只看这个方法就是叫做什么最小自乘估计法，就是觉得会很难。其实的话，它就是刚刚教授讲的这个，看一下点和线之间的这个距离，然后把点和线之間距离的这个平方一次相加，然后就是它的这个最小自乘估计法。 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이걸 계산할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또 컴퓨터가 다 계산해 주겠죠. 就是这个的话，就是实际上可能就是说不会很难，因为这些计算的时候，包括画这个线也都不需要我们用手动就是去做，都是电脑上操作的。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먼저 이렇게 산점도를 그리고 산점도를 잘 설명하는 회기선 그리기 이거 기능을 쓰면은 그냥 엑셀에서도 이렇게 다 구해줍니다. 이렇게 ax 더하기 b 요거를 a는 얼마, b는 얼마 이걸 다 구해주거든요. 그럼 x 값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y 값이 얼마인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然后在这里的话，其实就像咱们之前学那个相关分析的时候，也是就是先去画出这个散点图，然后在这个回归分析的话，它也是就是说你们先画出这个散点图，然后画出这个散点图之后的话，再在电脑上就是说去画它的这个回归线，然后在 Excel 上面的可能话，教授刚刚讲也是可以的。 그러면 이 자료의 분산이 있잖아요. 자료의 분산.
有一个叫做什么，就是一些资料的一些方差。 이 분산 전체를 우리가 sum of square로 제곱합을 구하는 게 이제 분산이잖아요. 就是求它的这个所有，就是说我们之前就是有讲过它的求这个资料那个方差值。 우리 기본적으로 분산 분석도 그렇고 이 회귀 분석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저기 t-테스트까지 이건 똑같아요. 여기 이 수식은 똑같은데 sum of square total 요 전체 제곱합은 설명할 수 있는 거 sum of square regression이랑 설명할 수 없는 분산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然后在这个里面的话，教授写的这个英文的话，之前就是说的，先是第一个值的话，就是我们可以把它先看成这个总和嘛，看成它的这个总和之后，就是后面的话，他写的 SSR 的话加上这个 SSE 的话，就是说先去求出，就是说他们这两个就是说各代表的这个值。 우리가 이제 분산 분석에서 이렇게 배웠죠. SST는 SS between, SS within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 간 분산이랑 집단 내 분산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산했었습니다. 咱们在求这个方差的时候有说过，就是它有这个集团间，就是和集团内的，就是说那个方差，就是它的这个方差值，就刚刚教授写的这个 SST 的这个公式。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었던 거는 요거죠. 집단 간의 효과 크기가 얼마냐. 여기 알고 싶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전체 중에 회귀 분석이 설명하는 건 얼마냐. 요거를 보는 게 SSR의 개념입니다. 然后在这个里面的话，就是之前的我们看的这个求这个集团内的，就是说它的这个方差值是多少嘛？其实，在那个具体拆开来看的话，也可以把它看作是 SSR 的这个概念。 우리가 어떤 산점도에서 회귀식을 구할 때 어떤 점들이 돼 있건 뭐 점들이 뭐 이런 식으로 퍼져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회귀선을 그릴 수는 있어요. 然后在这个画这个三点图的时候，就是包括这个回归线所有的这个它们的这个关系都可以通过这个散点图先给它就是说去画出来。 뭐 이렇게 1번의 경우도 있고 2번의 경우도 있겠죠? 然后就是在这样的话画出来的话，就是可以看一下教授画的这两个，第一个和第二个的散点图，可能是有第一个的这种情况，也有可能是第二个的这种情况。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선이 그러면 얼마나 잘 자료를 설명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然后在这样的话，我们就如果是第一种情况的话，你就会好奇第一种它就是说是就是具体的话是什么样子的。 그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R 스퀘어라는 것을 씁니다. 然后在那个的话，就是去推断它的时候，我们会用作这个 R 的这个什么2的这个值，然后就是去计算。 그럼 요 각각의 분산을 구해가지고 그 sum of square 토탈분의 sum of square 리그레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然后求这个值的这个 R 的这个公式的话，就可以是现在教授给大家画的这个用它的这个 SST， 然后和这个 SSR 的这个值，就是说它们两个之间就是说去相处。 전체분의 그 리그레션 요게 그러니까 전체 분산 중에 우리가 그린 회귀식이 얼마나 자료를 설명하고 있는가 요거를 보는 거를 R 스퀘어라고 하죠. 然后在这个里面的话，就是说它这个公式的话，主要是看的是你的所有的资料里面，就是说你的这个就是说能够有它的这个你的资料的这个能够证明你资料的这个公式吧，就是你的这个资料你的这个数据的信服力。 뭐 예를 들어서 R 스퀘어가 한 0.3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 전체 자료에서 30%를 이 회귀선이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如果它的这个值是0.3，就是说是出现是30%的话，就是说可以用就是说说明这个回归线的这个数据值的话，就是说是30%。 이 R 스퀘어가 높으면 좋은 거고요. 낮으면 안 좋은 거죠. 然后在这里面的话，就是说这个 R 的这个值，如果是越高的话，其实是越好的；越低的话就是不好。 뭐 이게 공학적인 관점이랑 사회과학적인 관점이랑 좀 다른데 공학 같은 경우에는 기계와 기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계와 기계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게 아주 잘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 70%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0.7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사회과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높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뭐 한 20%에서 30% 정도만 나와도 우리가 충분히 유의하다, 충분히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在这里面的话，它的这个回顾就是刚刚教授前面讲的这个2的这个值，就是说它越高越好嘛。但是在理工科类的话，他们的可能就是说数据，因为都是和理工科类和文科类的话是不一样嘛。理工科类的话，一般的话他们就是如果是机器上面的话，可能就是工学这一类的知识比较多，它的这个球的这个值的话，可能会占到0.7吧，就是70%这个样子。但是，一般社会学科的话，就是咱们这个文科类，就是社会学科的话，其实如果出现的这个模型值的话是20%或30%，就已经是很高的了。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요 R스퀘어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회귀식을 이제 나중에 만들게 될 거예요. 다중회귀에서는. 在这个里面，就是为了就是说怎么样子才能把它的这个就是值就是变得更高，然后就是开始就是在思考嘛，之后就是发明了用这种什么多重回归的分析方法。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우리가 R스퀘어는 SSR 나누기 SST라고 했었죠? 然后在这个里面的话，前面咱们是不是给大家就是在前面教授画的那个什么 SSD 和 SSR 的这个值？ 근데 여기 SST는 아까 SSR 더하기 SSE라고 했었으니까요. 然后刚刚讲就是说求 SST 的话，就是把 SSR 和这个 SSE 相加。 여기 그 SSR만 남기고 얘를 이쪽으로 이양시켜주면은 SSR은 어떻게 되죠? SST 마이너스 SSE 이렇게 되겠죠? 然后把 SSR 的话，就是给它放在原位置不动，然后把这个 SSE 移项的话，它就变成了 SSR 等于SST 减去 SSE。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SST분의 SST 마이너스 SSE 이렇게 되고요. 然后在这个后面的话，就是除的话，就是说这个 SST， 然后除以 SST， 然后再去减去 SSE。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면은 1 빼기 SST분의 SSE 요게 이제 R스퀘어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然后这样子的话，就是把它们相互的这个分开来，就变成了这个1，然后减去 SST 的这个值旁边的这个公式。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예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사실 이 회귀 분석 한 개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회귀 분석 한 과목을 3학점으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업할 때는 한 40시간 정도 수업을 들어야 될 만큼 아주 이 양이 방대합니다. 이렇게 단순 회귀 분석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몇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는 아주 복잡한 내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반에서 이거를 다루는 목적이 실제로 이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아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도 그냥 회귀 분석은 이럴 때 쓰는 분석이구나 그리고 이거를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짚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이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서. 然后关于这个回归分析的这一部分知识的话，因为我们现在的话只是单纯的讲到了这个单纯回归分析嘛，然后关于单纯回归的分析的原理，包括由来还有公式的话，就是说就是讲到这里，但是其实它的这个公式再深入一点的话，就还是很复杂的。然后我们在这节课上面的要求的话，教授说只需要达到你们知道，就是说什么时候用这个回归分析，为什么就是需要这个回归分析，就是在做回归分析的时候最重要的点嘛，或者需要注意的点有哪些，达到这种水平就可以了。 네, 그래서 이제 수업이 2번 정도 더 남았는데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표본론, 샘플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咱们的课大概还剩下2次，然后在下一节课的话，就是会给大家讲这个多重回归分析，然后在最后一次的话，会给大家讲这个标本论，就是说怎么样子去求取这个求标本。
그러면 오늘도 예제를 한번 돌려보죠.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我们先来看一下，就是现在我们要用这个就是实际操作去分析一下。我们先看一下咱们的例子。 한번 이제 자료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现在各位老师可以先把这个资料打开。 노트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잘 안 열리네요. 천천히 열리네. 教授他那边电脑可能是有点卡吧，他打开这个 SPS 里面的这个数据有点慢。各位老师，现在你们可以把这些数据和 SPSS 打开。 지난 시간에 실수를 교훈 삼아서 오늘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由于上一节课的失误，就是说这一节课他在分析的时候速度会就是放慢，会很慢的，就是说去进行。 오늘 볼 자료는 여기 써놨는데요. 임금을 가지고 일자리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然后在这里，我们今天就是要分析的那个，首先是看残疾人就是职业满意度和工资的关系嘛，还有看一下他这个工资的提高，可以认为就是说满意度、工资满意度也会提高吗？ 사실 뭐 설명해야 될 게 아주 많기는 한데 다 설명하면은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其实关于这一部分，教授说可能就是他需要讲的地方还是挺多的，但是可能就是觉得继续再讲下去的话，各位老师会更加的辛苦。 안 열리네. 잠시만요. 大家再稍微等一下，他那边的数据现在还没有打开。 어떡하지? 김민정 선생님이 화면 공유 좀 해주시겠어요? 教授没有打开，他是让别的老师就是共享一下屏幕。 교수님 제 거 그 SPSS요? 제 거 열렸습니다. 제 거 열렸습니다. 제 걸로 보여드릴게요. 네. 아휴. 됐다.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느리지? 教授他的这个就是这个电脑有一点慢，稍微等一下。 자, 여기 보시면은 분석 있죠, 분석. 然后在这里面的话，我们可以看一下，在这里有一个分析。 분석에 보면은 회귀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然后大家点击分析之后，里面找一下回归分析，就是可能你们的这个，可能你们的就是那个版本字不一样，你们看最后的这个大写的这个英文字母，你们找一下代表的这个 R 的这个回归分析。 여기 이제 회귀 분석에 보면은 뭐 자동 선형 모델링, 곡선 추정, 편 최소 제곱 뭐 등등 다양한 분석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뭐 다 알 필요는 없고 일단은 기본적인 선형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도 다 할 수 있고요.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그 구글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곡선 추정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돌리고 싶다. 이러면은 뭐 로지스틱
regression in SPSS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然后当你们点击分析，然后就是找这个回归分析的时候，就是它可能就是说回归分析，就是它除了这个什么线型回归分析，就是除了线型回归分析，就是它的这个方法就是什么刚刚教授讲的什么各种的什么那个什么Lucid的这种方法有很多，但是我们现在的话就只需要用到这个线型回归分析。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중국도 구글 다 되는 거 맞죠? 그거는 어떤 도시는 잘 되지만 아. 어떤 도시는 좀 그 서비스 차단되고 있어요. 그 그렇구나. VPN은 따로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구글 대신에 쓰시는 게 바이두인가요? 네, 맞아요. 바이두. 그 바이두에다가 검색하시면 잘 나올 겁니다. 就是如果就是教授说这方面的这个方法回归分析的这一部分，如果大家就是没有办法在谷歌上找的话，应该在百度上找的话，应该也都可以找得到。 자, 여기서 여기 선형 리니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리니어 선형. 然后在这一步的话，大家先选择这个线型回归分析，选择这个代表 L 的这个线型。 다 선택하셨나요? 各位老师都选好了吗？ 네, 선택하셨다고 믿고 저도 눌러 보겠습니다. 선형. 那教授就接着看下面一步的。 자, 우리가 뭘 본다고 했었죠? 만족도를 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我们这里的话，就是主要看的话，就是说是满足度。 그래서 보면은 잘 안 보이시면은 이렇게 넓히시면은 이름이 잘 보이거든요. 如果就是大家看不清楚的话，可以放大一下画面，然后你们先找一下，就是说这个相关的这个数据。我们要分析的是这个满足度。 여기 있다. 여기 있죠? CA 014301. 你们找一下这个CA 014301。 요거를 종속 변수, 우리가 얼마나 요거를 예측할 수 있는지, 만족도 예측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밑에 내려보면은 전반적 만족도가 있어요.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CA 014311 요거를 종속 변수에 넣어보겠습니다. 然后在最下方的话，就是说有一个 CA014311的这个数据，它这个也是满足度的这个数据，是针对就是全体的一个就是说满足度的一个数据。 자, 넣으시고요. 다 넣으시면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如果到这一步的话都完成的话，请举一下手。把它找出来之后，就是把它放到那个因变量拖到因变量这一栏里面。 좀 기다리겠습니다. 稍微的，就是说再等一下大家。 찾으시는 동안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독립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원인이 되는 거, 그걸 독립변수라고 했었고, 종속변수는 우리가 결과가 되는 값을 종속변수라고 했었죠. 在这里面的话，我们就是在等的期间，教授说再来解释一下这个自变量和因变量。然后我们之前说了，在这里的话，这个自变量是代表着这个原因，然后因变量的话，它是代表的一个结果。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돈을 많이 주면 과연 진짜로 일자리에 더 만족하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거죠. 我们的分析的这个问题就是说，随着这个工资的提高，就是说给的钱越高，然后工作满意度就会提高吗？我们要看的是这个问题。 다 여기까지 넣으셨어요?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까지 넣으셨나요? 各位老师已经把这个满足度的，就是 CA014311这个数据拖到这个因变量这一栏里面了吗？
네, 자, 다 넣으신 것 같으니까 독립 변수에 CA012603 요걸 넣어보겠습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 월평균 소득을 넣어보겠습니다. 然后在这个都拖完之后的，就是把它拖到那个因变量那一栏的话，我们看一下自变量。在自变量这一栏的话，就是把这个工资的平均所得拖进去，是 CA012603的这个数据。大家找到 CA012603，然后把它拖到自变量这一栏里面。 다 찾아서 넣으셨나요? 各位老师都找到，就是找到了吗？找到了。 잠시만요, 여러분. 各位老师稍微等一下。 자, 다 넣으셨으면은 여기 이제 그 통계량을 한번 눌러볼게요. 통계량. 然后你们都点完之后的话，就是点击一下旁边的话，它有一个用那个什么 S 表示的，有一个叫做统计量，你们去点一下。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알긴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다뤄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공산성이라고 되어 있죠. 공산성, 콜리니얼리티. 在这个里面的话，其实这些点就是我们要选的这些选项的话，各位老师也要知道。但是，假如说这一部分下节课再讲，没有讲到，因为大家可以看一下它鼠标点的有一个叫做贡献性诊断嘛，就是说这个部分这个概念可能大家也需要了解。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y는 ax 플러스 b 더하기 한 다음에 뒤에 에러 i 이렇게 넣었던 게 있죠? 大家还记得之前就是刚刚教授讲的那个什么，刚刚他说的什么那个x at 是什么等等，就是他讲的前面是在那个上面给大家画的那个就是求计算的那个公式。 그때 이 에러라고 돼 있는 거는 항상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저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따르는 정규 분포를 해야 되거든요. 然后那个前面其实公式的原理就是说的这个平均值可能一直是0，然后求方差值的时候，首先要看它的正态分，就是观察一下它的这个正态分布。 만약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모형을 잘 설명하는 변수를 못 찾아내는 변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如果在这一步的话，就是说没有它的这个正态性分布，它不属于就是正态性分布的话，就是说明咱们的这个数据的话，就是说它的这个模型就是说是有问题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더빈 왓슨이라는 거를 누르면 잔차가 정규적으로 분포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所以就是为了预防这些问题，你们可以就是在下面它有一个叫做什么那个 Tobin or 什么，就是说可以去点击，就是把它这一栏打个勾。 하지만 뭐 오늘 배운 부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정값과 모형 적합도 두 개만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你们就是先点击刚刚就是你们点击这一栏统计量里面，就是它有一个类似的就是说模型拟合度嘛，就是说你们选一下模拟的拟合度，然后去点击选中它就可以了。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설정을 했으면 확인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모형이 돌아가죠. 然后再点击确认，然后之后的话可能就是你们的这个模型，就是说分析的这个模型就已经出来了。 그럼 실제로 이 R 제곱값을 봤을 때 실제로는 한 8%밖에 설명을 못하는 것으로 나오죠.
你们可以看一下它的这个 r 的平方值的话，其实是就是刚刚教授给大家看的这个0.079的这个还不到8。 8%밖에 설명을 못한다는 거는 뭐 잘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만 가지고는 이 사람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然后如果在这里的话，它的这个就是说 r 的这个平方值的话，就是说其实类似于就是可以8%吧，其实就是说明它的这个值如果是8%的话，就是证明了这个并不是随着这个工资钱给的越高，然后它的工资就会满足的就越高。 이 보시면은 개수가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됐죠. 그래서 3.11 더하기 0.002 곱하기 임금. 然后你们可以看一下，就是做它的这个系数，就是最后的这个在最后的它的一个就是说模型图里面，然后是用的它的那个刚刚讲的什么3.11的，然后乘以0.31。 요거를 이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y는 0.002x 더하기 3.11 이렇게 돼 있고 여기 x가 임금 월평균 임금 그다음에 y가 만족도 이렇게 되는 거죠. 在这里面的话，就是你们可以看一下那个系数的那个 b 下面的话，这个3.11的这个值的话，就是用公式把它分开的话，其实就是我们讲的这个 y 的话，就是相当于是这个工作满足度。然后在这里的话就是0.002，然后 x 加上这个3.11，在这里面这个 x 的话就是说它的这个工资。 월평균 임금이 500만 원 사람, 500만 원인 사람을 이제 예측을 한다고 해볼게요. 我们来预测一下月工资是就是有500万的这个人。 그러면 여기 0.002 곱하기 500 더하기 3.11이 돼서 4.11이 나오게 되죠. 然后在这里面的话就是0.002乘以500万，就是乘以500加上3.11，然后等于4.11。 그래서 임금이 500만 원, 월평균 500만 원 정도 받으면은 요 정도 만족도를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예측이 뭐 아주 정확하진 않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在这里的话，这个500的话就是说他的一个月的工资嘛，然后教授算的这个4.11的话，就是说是他的满足度水准。其实我们可以就是这样的大概的去计算出他的工资和满意度的，就是说这个数值。但是其实用这个在这个分析上统计学上去看的话，它的这个值就是说并没有太大的意义。 간단하죠? 这样子大看的话，是不是很简单？ 혹시 질문 있으신 분? 有没有问题的老师？ 老师，我想提问一下。老师你说。就是刚才老师说那个 r 方，它不是这个数值如果是大的话是一个好的结果嘛？那我们刚才从这个做这个分析，最后看出来这个 r 方将近就是8嘛，80嘛，然后为什么老师说反而这个数值不太好呢？不是80，是0.8。0.8。 교수님 조금 전에 그 모형 요약 그 표에서는 그 R 제곱은 이거는 0.079, 0.8 있잖아요. 여기 근데 수업 시간에서 교수님 이거 R 제곱 값이는 클수록 더 좋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선생님 질문은 이렇게는 그러면은 80% 되는데 왜 안 좋다고 네, 말씀드렸어요. 네, 여기 다시 한 번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0.079라는 거는 1000분의 79예요. 1000분의 79. 그러니까 7.9%죠. 在这里就是老师这个它不是就是80%是100，教授说你可以理解为就是7.9%这个值。哦，好的，那我理解了，谢谢。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낮죠. 就是说刚刚讲的它这个不是80%，就实际的话它只是不到100，就是差不多是8%这个值。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아노바 테이블에서 보시면은 전체 제곱합이 있고 요거 분의 회기의 제곱합 요거 분의 요거 하면은 이제 요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在你们可以看一下下面的这个 ANOVA 的这个表，在这个 ANOVA 这个平方盒里面，就是说平方盒里面的话，教授画红色的这两个数据，其实就是说可以算出它的这个 R 的这个平方。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还有问题的老师吗？ 없으신가요? 大家都没有问题吗？ 사실 이 회귀 분석이 다루면은 사실 끝이 없긴 하거든요. 이게 뭐 직선일 때랑 곡선일 때도 다뤄야 되고 실제로 변수를 어떤 식으로 추가해야 하는지 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유념하면서 변수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음 시간에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맛보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其实关于这个回归分析的话，就是说如果开始的话，就是说其实它是就是这一方面这一点的知识可以无穷无尽，就是说没有无穷无尽嘛，就是可以去计算的，包括就是刚刚讲的你这个变数怎么样的把变数再加进去，怎么样的把变数就是给去掉给减掉，还有一个就是说该怎么样子就是选择这个合适的这个变量，然后这一部分的话就是到下节课的时候再给大家讲，然后今天的话教授说就先讲这么多吧。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那我们今天就是到这里可以下课了吗？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如果都没有问题，我们就到这里，大家都辛苦了。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谢谢。